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얘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혼다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토요타를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토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지금 그냥 하이브리드 하면은 토요타, 렉서스가 떠오르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토요타 자동차의 98% 이상이 전부 다 하이브리드고요. 렉서스 역시도 92% 이상이 다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의 하이브리드만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픽업 트럭들도 있고요. 토요타의 차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만 판매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확실히 90% 이상 다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토요타가 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유명할까? 아주 간단한 이유죠. 1997년에 프리우스를 최초로 공개를 하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작이었습니다. 97년에는 사실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지 않던 시기죠. 그때는 GM 같은 경우가 EV1이라는 전기차를 만들었다가 점점 이게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때 무슨 정유회사들이 로비를 했다거나 이거를 전기차는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없어졌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 시점에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 모터하고 내연기관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는 토요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5년이 지난 최근에는 이 토요타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알짜 내연기관, 알짜 파워트레인으로 이 하이브리드가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토요타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나 여기 자료를 보면요. 조선일보의 작년 9월 기사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요. 2021년 작년에 1월부터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요타가 영업이익이 17조예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 1위입니다. 17조 7천억 원? 그 뒤로는 폭스바겐, 다임러, 스텔란티스 이렇게 가고요. 현대기아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조금 안 좋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속 있게 장사를 토요타가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당 마진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걸 많이 팔아서 영업이익까지 좋다. 이게 정말 장사가 잘하는 회사인 거죠. 어쨌건 토요타는 판매 대수에서도 1위, 영업이익에서도 1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이브리드가 탄생한 목표 그거를 지금 아주 완벽하게 토요타는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탄소 배출 때문에 전 세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올해 대선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렇긴 하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탄소 배출이 정말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대안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진짜로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크게 늘었죠.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토요타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저변을 확대하려고 더 많은 하이브리드가 팔리게 하려고 홍보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0년 타면 배터리 새로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 근거 없는 얘기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은 국산차, 수입차들 하이브리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거는 토요타가 판매하고 있는 미니밴 시에나였어요. 시에나 하이브리드가 미니밴 중에서는 국내에 아주 유일한 하이브리드거든요. 미니밴이라고 해봐야 토요타 시에나가 있고요, 혼다의 오디세이가 있고, 기아 카니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현대 스타리아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미니밴이라기보다는 미니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좀 많이 분리를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토요타의 시에나는 이 중에서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넣어서 연비가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가진 미니밴으로 팔리고 있죠. 재미있는 거는 제가 동호회 이런 데 찾아보니까 시에나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이 보통 한 번 주유했을 때 막 밟으면 80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좀 많이 아껴서 연비 운전하고 하면은 한 번 주유해서 1000km를 넘게 탄다고 해요. 카니발 가솔린 모델을 제가 타본 입장에서는
한 400km대, 500km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000km면은 대단하네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요타와 렉서스 브랜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세그먼트라고 하면은 미니밴에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넣은 시에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는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가지고 경쟁력을 삼고 있는데 사실 토요타의 전략은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지점에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게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토요타가 뭐 전기차 앞으로 내놓겠다 발표도 하고 일본에서 신차도 보여주고 하긴 했지만 아직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속도가 많이 늦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거죠.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영업이익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잘 팔고 아직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뒤로 영업이익 17조씩 막 하면서 큰 수익을 얻으면서 회사가 잘 나가는데 갑자기 전기차에다가 올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토요타 입장에서는 이 하이브리드가 탄소 중립 정책 실현의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발표하는 말도 그렇고요. 아직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진정한 탄소 저감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토요타의 얘기로는 전기차보다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생애 주기 관점, 그러니까 자동차를 원재료부터 생산해서 만들고 폐차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를 정제해서 만들어서 소비하는 데까지의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들을 확인해 보면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는 전기를 생산할 때도 탄소가 이미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를 킬로미터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오히려 하이브리드 일부 차종이 순수 전기차보다 탄소 배출이 더 적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료로 보내준 표 같은데 보면은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인데 킬로미터당 탄소를 68g 배출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 73g을 배출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이오닉 5 이전에 전기차 아이오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나 같은 경우도 79g을 배출하는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69g, 오히려 전기차보다 덜 배출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라면은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탄소 배출은 더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여기에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면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 계수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차량의 에너지 효율로 나눈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가 오히려 더 탄소 중립에 더 적합한 솔루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소에 대해서는 토요타가 정말 할 말이 많은 기업인 게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당량이 있는데 토요타는 2012년부터 초과 달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탄소 배출을 초과 달성한다는 거 이거는 다 수익인 거죠. 테슬라가 상당 수익을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얻었듯이 토요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급하지 않은 회사고요. 고성능 내연기관차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회사가 토요타라는 거죠. 어쨌건 전 세계 판매량 1위,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토요타가 왜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번 영상은 저희가 타고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국내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잘 만들긴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콜도 조용히 여러 번 했었고 뭐 몇 번 수리도 저희 소렌토도 그렇게 수리를 좀 했었어서 그런 얘기들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하이브리드가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보다 꽤 괜찮은 대안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토요타의 시에나 하이브리드를 조금 타보긴 했어요. 그래서 쇼츠 같은 영상으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 차에 대한 연비 실제 주행을 해보고 체크해본 연비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조만간 3편
하이브리드 3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